국정역사교과서에 이어 EBS 수능교재도 제주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 반대 시국 강연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 의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병마 우승말을 알아맞히라며 아들에게 기도를 강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년 전에도 딸들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소방장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소방공무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제주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EBS 수능교재도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 한국사. 현대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부분에 제주 4.3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의 좌익 세력 등이 50 총선거를 앞두고 무장 봉기했고 진압 과정에서 제주 도민들이 희생됐다고 서술됐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놓고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누가 좌익으로 몰고 학살했냐는 질문에서부터 가짜 역사 주입 교육이란 비판까지 의견도 다양합니다. 교사들은 EBS 교재 설명만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제주 4.3을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로만 기억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완전히 생략된 채 아주 짤막하게 국정교과서에 시선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교과서보다 어쩌면 더 크게 학교 교육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 거죠. 이성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제주 4.3에 대해 보다 충실히 교육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상보고서라든지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한순간에 되돌리는 불과 몇 사람의 손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EBS는 해당 교재는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의견이 접수되면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교재 편향적 서술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국정교과서에 이어 제주 4.3에 대한 서술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최근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보수단체 시국강연회가 열려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제주도 의회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대관을 해줬다며 질타가 쏟아졌고 제주보훈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 항일운동의 성지에서 정치적 집회가 열린 데다 4.3을 왜곡한 서경석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의회는 보훈청이 대관 목적에 맞게 스마트폰 교육만 하라는 공문만 보내놓고 수수방관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관장님이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훈청장님이 막아야 되는지, 이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항일운동 정신에 반하는 강연 내용 일치금지가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했다는 거는 어떤 압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황승임 보훈청장은 앞으로 행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는 제주의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보다 상당히 길고 그다음 중앙차로제 구간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을 건가? 제주도는 오는 4월부터 제주공항 진입로와 광양 로터리에서 제주여고 사이에 버스 전용 차로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청 청사 일부를 허물고 지하주차장과 광장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오늘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주시청 제2별관과 복지동, 수자원본부 사업소 등 3개 건물을 허문 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5,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또
옛 종합민원실 자리를 광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을 컨테이너에 가둬놓고 경마에서 우승할 말을 알아맞히라며 기도를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해온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 종교에 심취한 50대 가장이 아내와 중학생인 딸들에게 경마 우승마나 로또 번호를 맞히라며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경마 순위나 로또 번호가 틀리면 심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도망친 아내의 신고로 붙잡힌 서 씨는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서 씨는 재혼한 아내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들 2명에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컨테이너 안에 두 아들을 가둬놓고 많게는 하루에 14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경주마 이름을 잘못 외우거나 기도를 하며 존다며 목검까지 휘둘렀습니다. 홈스쿨링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기 결석되니까 유예된 학생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있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전혀 몰랐었고요.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가깝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형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숨진 공무원은 최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50살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자신의 집 마당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근처에서는 농약병과 최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메모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령 받아가지고 근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휴가를 가서 16일까지 휴가해야 돼요.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장 씨는 제주도 소방본부 계약 담당 공무원인 37살 강모 씨가 공금 1,800만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 장비를 산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장 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제주지검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지난주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냥 장비 아픔도 좀 하고 검수 그런 부분은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많이 계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검찰은 장 씨가 조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죽음으로 윗선 개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온 주민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번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지난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반드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이제 법원에서 좀 그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65명이 서명한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의 운명도 오는 16일 결정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부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군의 입장이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통과되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부터 구상금 철회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정말 국가폭력의 피해자인가? 이것을 밝히는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가 피해자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변상을 할 수도 있는 그 길이 열리거든요. 빨라진 대선을 활용해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구상금 철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 도민들이 다시 뭉치고 도민들이 함께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도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야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하지만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과 대림은 수백억 원대의 2차 공사 손실금을 해군에 청구할 예정이어서 구상금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제2공항을 공군 착륙장과 활주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고 제주도에 문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면세품 포장지를 마구 버려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면세점 세일이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버리는 포장지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로 하루에 100개 분량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포장지 해체 구역을 만들어줬는데도 효과가 없다며 면세점 협회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단체 협약에 따라 근무 시간 중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노조 교육을 보장합니다. 또 인사제도 시행과 조직 개편 전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전매도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분양된 도내 첫 재건축 아파트인 도남 해모로 리치일 239세대 가운데 지금까지 13%인 32세대의 분양권이 전매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460만 원으로 제주 지역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수천만 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대규모 콘도미니엄 신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콘도미니엄 주변에 가감속 차로와 좌회전 차로,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필요하다며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영주택은 혁신도시에 1,2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제주 올레가 몽골에도 수출됩니다. 제주 올레와 제주 관광공사, 몽골 울란 바토르시 관광청은 오는 6월 18일에 몽골 올레 2개 코스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올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테릴지 국립공원과 오름, 흙길을 걸으며 승마와 야크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제주 올레길을 이끄는 길 표지인 간세와 리본이 사용됩니다. 제주도 내 소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이 내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제주도는 소 3만 2천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 일주일 뒤에 혈액 샘플을 채취해 항체가 형성됐는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국적인 백신 수급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교 학업 성적 관리가 수행평가 중심으로 개정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객관식 위주의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학업 성적 관리 방식을 참여와 과정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중학교는 전체 교과의 40% 이상을, 고등학교는 30% 이상을 수행평가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